그 피격 공무원 아들이 조선일보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편지를 했죠. 그걸 타이핑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그 후로 잠잠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조선일보가 지랄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근데 조선일보 이 아들이 보낸 답장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거를 거의 단신급으로 처리하고 끝내버렸어. 일단 그거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좀 읽어줄 수 있죠? 보내주신 편지 잘 안 보이시는군요. 제가 읽을게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보내주신 편지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바쁘신 중에 제 편지에 답장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몇 번을 읽고 또 읽으며 지금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지만 대통령님의 진심이 담긴 위로 말씀에 다시 힘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직접 챙기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잃었지만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기에 명예까지 잃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와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대통령님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 꿈을 이루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지금 이 고통에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며 대통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편지에 감사드립니다. 아들 올림 이렇게. 이 이제 편지가 다시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조선일보는 이건 보도를 안 하더라고. 물론 이제 유가족들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타이핑한 것까지 논란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편지 훈훈하게 아들은 대통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님 입장에서도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도를 안 하면서 그런 편지에도 타이핑으로 그냥 마무리해버리는 매정한 대통령 이 이미지를 남기려고 했던 세력들 한번 이 편지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 해경이요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피격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공무원 월북일 리 없다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월북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몇 개를 내놨더만요. 그 채널A가 그랬잖아요. 월북했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전날까지 꽃게 요거 장사하는 데 있어서 그걸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돈마저도 도박으로 탕진했다. 이 진상조사하는 그 결과물이 나왔더라고. 이 아드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제 해경이 내린 결론도 그런 거예요. 도피성 월북, 충동성 월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금융 계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9월 20일이면 지난달입니다.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원금만 1억 3천만 원. A씨는 실종 전 동료와 지인들로부터 2차례 꽃게 구매 대행 대금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오자마자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고 당직 1시간 전까지도 남은 대금을 탕진했습니다. 당직 1시간 전까지도. 실종 전 30-40명으로부터 3일간 대금 730만 원을 받았는데 2차례에 걸쳐 대금을 받고 1차 대금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해 수익을 냈습니다. 2차 대금은 수익 내지 못하고 모두 탕진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 교신에 분명히 월북이란 비슷한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북한 그 군인들한테 월북한다는 의사를 전했을 겁니다. 그냥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긴 힘들고 결정적인 증거는 그런 거죠. 그냥 표류를 했다면 거기까지 떠내려갈 수 없었다. 세계 기관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거기서 실족을 했을 경우에 돌아오는 지점, 해류 때문에 세 군데가 거의 일치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인위적으로 거기를 가려고 노력하면 갈 수 없는 곳. 지금 어제 이 이야기가 금융 채무 등 전체 채무 금액은 3억 9천만 원. 도박 빚은 2019년 6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바로 지난달까지죠. 도박 빚은 1억
그러니까 전체 채무가 3억 9천이고 도박 빚이 1억 2,300만 원. 이 돈을 종잣돈으로 15개월간 규모가 7억 4천만 원에 도박을 했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내용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도박만 문제가 아니네요. 이게 해경의 지금 발표가 사실이란 전제해야 해서 실종 전에 30~40명부터 3일간 대금 730만 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뭐 그 공무원은 겸직금지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꽃게 구매 대행으로 돈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를 도박으로 날려버렸으면 뭐가 돼요? 사기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돈을 탕진해버린 건 횡령이 되고. 그래서 이게 2차 대금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날려버린 게 이분한테는 정말 치명타였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꽃게 구매 대행도 못 해줘버리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내가 빚이 많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더 이상. 예, 저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감정이 뭔지 알아요. 빚은 산더미처럼 있잖아요. 뭘 만회해 보려고 뭔가를 했는데 또 빚을 져요. 그러면 진짜로 죽는 거 포함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아드님의 그 월북일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지금 뭐 그 유가족 뭐 형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월북이란 단어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북한 군들이 교신하는 과정에 월북이라는 비슷한 표현이 나왔을 거라고. 근데 왜 월북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정황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상황, 뭐 월북 했건 안 했건 사람이 뭐 잔인하게 죽어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무능해서 뭐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 프레임으로 갔던 사람들한테 이 조사를 오죽했으면 해경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일부러 했겠어요.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도박. 이게 도박이 그런 것 같아. 인터넷 도박이 자기가 한 번 따고 두 번 꼴고 한 번 따고 두 번 꼴고 하니까 이런 심리가 생긴 것 같고 1차 대금에서 하니까 2차 대금 이 두 번째 할 때 더 많은 돈을 따서 만회한 거잖아요. 이게 이분이 뭐냐면 꽃게 자금까지 썼다는 것은 모든 빚을 쓸 수 있는 건 다 쓴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